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네,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사실 같이 공동 창업한 김용태 대표랑 같이 창업 이야기를 꾸준히 했었고, 원래 학교 동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졸업을 하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창업 기회를 꾸준히 계속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 사실, 2012년도에 미국 시장에서 웨어러블이라는 그런 특정 테마, 그리고 특히 핏빛이라는 이제 스마트 웨어러블 업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핫해지면서 저쪽 하드웨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정부로 다양한 각계부처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이랑 창업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직토는 IoT를 결합시켜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저희 첫 번째 제품으로는 IoT 제품 중에 하나가 직토워크라고 사람의 안 좋은 걸음걸이 자세를 교정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하게 활동을 하면은 건강하게 활동한 만큼 캐시백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더 밸런스 멤버십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고 그 안에는 메디컬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그 다음에 피트니스, 그 다음에 포인트 캐시백 이렇게 총 4가지의 혜택이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판매량 설계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이 판매량 설정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초반에 창업자들이 의욕이 커서 굉장히 큰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마일스톤을 설정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달성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달성을 해야만 회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도 꼬이지 않고 이제 차근차근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판매하기 직전에 확보된 유통망에 얼만큼 실질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얼만큼 투입을 하면 이제 얼만큼의 매출을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핏빛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제 그들이 마케팅 비용에 투입하는 비용, 판매량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저희의 마케팅 예산을 산정하고 판매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나 실제 창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매출액 추정과 가격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판매량 설계 방식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초기부터 시장 크기를 가수를 추정하고요.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확보해 나가는 정량적 개발 방법입니다. 사례를 보실까요? 소프트뱅크의 페프 로봇은 2016년 로봇 분야에서 인공지능 왓슨을 탑재해서 일본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 제품의 시장성을 예측하지 못하여 1차 판매에서 무려 7,000대가 몇 분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소프트뱅크 측은 폭스콘을 통하여 대량 양산 체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러한 미스가 생겼을까요? 처음 과정에서 개발을 진행하면서 생산량, 설계 프로세스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발 단계에서 미리 수요에 맞는 그런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정 판매량 설계 방법 가이드와 판매 가격 설계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정 판매량과 판매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은 고객 가치와 비례하며 판매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즉, 판매 가격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판매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매 가격을 고객의 눈높이에 최적으로 맞춰 최대의 판매량이 발생할 수 있는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언어적인 설문조사 방법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관에 의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요즘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매량과 한 축은 판매 가격이 되겠는데요. 이 판매 가격에 대해서 판매량의 추이를 보면 왼쪽에 보시면 경제성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판매량이 올라가게 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오히려 품질 가격 연상 효과에 의해서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품질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계속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서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판매량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매량과 판매 가격 사이에는 어떤 변곡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 하나의 변곡점을 중심으로 판매 가격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판매 가격과 수익성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판매 가격이 마냥 높을 수가 없음을 판매 가격과 판매량의 관계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최적의 판매 가격이 정해지면 이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판매 원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판매 원가는 제조 원가에다가 투자비 나누기 판매량, 거기다가 판관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재료를 저렴하게 아웃소싱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량 생산을 통한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판매 관리비를 최소화시켜서 자동화시키면은 그리고 또 전산화 적용 기술을 적용시켜서 낮추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판매 가격 설계 확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매 조달 방법, 두 번째가 개발 생산, 세 번째가 판매 AS 분야입니다. 우선 구매 조달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조달에서 공급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공급자를 보시면 공급자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공급 제품의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대량 구매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동 구매를 통해서 대량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해외 공급처를 발굴해서 가격을 낮게 조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슷한 부품을 대체품이라고 하죠. 그 대체품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 요소품을 좀 재고품들이 있다면 그런 걸 헐값에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발 생산 방법인데요. 개발 생산에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품의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였는가, 즉 외부 정책 지원 자금이라든지 엔젤 자금 또는 펀드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그 개발 투자 자금을 최소화시켜서 제조 가격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또한 개발의 그 효율성을 확보를 했는가, 그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외부의 그 ODM, 즉 외부 생산자 개발 방식이죠. 아니면 OEM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발 시행착오를 줄이고요. 그리고 개발에 따른 기간을 단축시켜서 개발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 시 향후 일어날 양산, 유통상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 AS인데요. 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판매 시에 고정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지 ICT, IoT 이런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ERP, PDM, SCM, CRM,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가상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정비를
낮추고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한 3가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적용 사례 분석인데요. 시제품 개발 사례를 통한 판매량 분석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템 단계에서는 판매량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롤 모델을 분석하여 포지셔닝 맵을 도출하고 경쟁자 대비 차별화된 브랜딩을 통하여 새로운 고객 가치를 필요로 고객층을 직관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고객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의도적인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시켜 본 경험은 고객 가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량적인 판매량 분석 방법으로 기존 자료를 통하여 자신만의 자료화를 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매크로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실험실 수준에서 자료를 통한 직관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어 시제품 개발 단계가 되면 아래의 추정 방식에 의해서 매출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꾸준히 영속할 수 있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나 플랫폼이나 조금 원가를 그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원가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기타 운영비를 이제 결합시켜서 유통망에 대한 유통 마진을 더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가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는 그 마진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판매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매출 추정과 그리고 이렇게 판매 가격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다면 아마 많은 저희가 원하는 그런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정 판매량 설계 가이드에서 판매량 설계를 통한 적정 판매량과 판매 가격의 그 관계를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과 수익과의 그 관계를 또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 설계 가이드에서 판매량 설계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판매량은 판매 가격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판매량과 판매 가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즉, 판매량은 판매 가격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고객은 판매 가격에 의해서 품질을 예상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품질 가격 연상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면 우리는 중국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면 똑같은 품질이라도 우리는 고급 제품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품질 가격 연상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마냥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품질 가격 연상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변곡점을 우리는 가격을 찾아내는 아주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해당되는 판매 가격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매 가격을 찾아내는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예비 창업자나 일반 초기 창업자들이 어떠한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가격을 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의 제품이 얼마에 구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정말 직관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그 고객의 입장이면 얼마에 구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는 건데요. 그거를 우리는 직관적인 관찰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중에 요즘은 오히려 후자, 즉 직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즉 경험을 그 분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관찰을 통해서 판매 가격, 즉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 판매 가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예측하는 것과 시제품과의 관계는 왜 중요한가요? 시제품을 개발을 통해서 양산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 기능, 성능을 구현을 통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품을 통해서 고객한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제품 개발 단계까지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이 담당하기에는 좀 많은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개발 자금을 받아서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고객한테 테스트를 해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고객 반응을 알아내고요. 그리고 품질과 가격, 판매량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